네, 알겠습니다. 왕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공해드리겠어요. 최영식은 왕 회장의 부하들로부터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며 이미 참을 인내의 한계에 이른 상태였어요. 강세란으로부터 작은 일거리를 받고 조금씩 도와주며 그 대가로 돈을 갈취해 평생을 도박 자금 걱정 없이 자신이 즐기는 도박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도박 자금을 빼앗으려다가 강만석의 쌍둥이 형인 강세란을 따라 죽음을 맞이할 처지에 놓였네요. 도박이든 뭐든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즉, 최영식은 지금 강세란을 배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런 비열한 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 그때 최영식이 겨우 의식을 유지하며 결연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보배정의 진짜 맛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강세란이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 회장님이 보배정의 진짜 맛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왕제국은 최영식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갑자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다정과 왕유한 때문에 골치 아팠던 상황에서 보배정의 진짜 맛만 얻을 수 있다면 그동안 고민하던 드림식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왕제국에게 드림식품은 정다정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어요.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대한민국에서 나를 모욕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회장님, 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보배정 윤보배 여사와 통화를 해보세요. 저항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 윤 여사도 진짜 맛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자 왕제국이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내고 김비서는 최영식에게 바로 윤보배 여사와의 통화를 연결해 줍니다. 보배정 윤보배입니다.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세란이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여사님 아들에 관한 것이죠. 갑자기 전화해서 제안한다니요? 아들 얘기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사님께서 알고 계신 아들 강만석은 실제로 여사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관심이 가시나요? 도대체 누구신데 내 아들 얘기로 장난치는 거예요? 만약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강세란과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연락하실 거예요. 아, 정말 할 말이 없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여사님의 진짜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평생을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알고 산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최영식과의 통화가 마무리되고 나서 윤보배 여사는 그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없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동안 윤보배 여사의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이제 와서 또 사기꾼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보배 여사의 마음속에는 최영식이 한 충격적인 발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세란과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세란이 보여준 악랄한 행동들은 정말 악마 같았습니다. 윤보배 여사 역시 내심 강세란이 왜 그렇게 나쁜 성품을 가졌는지 누구를 닮아 그런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성격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아들이 그런 악마 같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보배 여사는 여전히 강세란을 손녀로 믿고 있었지만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 최영식의 말대로 간단한 검사로 진실을 알 수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 집사에게 지시를 내려 강세란이 보배점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개인실에 몰래 들어가 강세란의 칫솔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배점으로 오지 말고 바로 제 휴대폰으로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천 실장이 유전자 검사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윤보배 여사의 휴대폰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결과가 도착했군요. 어차피 일치하겠지.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영식이 자신 있게 말했던 대로 윤보배와 강세란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0.001%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즉 강세란은 윤보배의 친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세란이가 내 손녀가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되나? 양집사, 유전자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아? 어떻게 세란이가 내 친손녀가 아닐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윤보배 여사는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의 자식을 자신의 손녀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줬던 사실을 알고 분노와 충격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결국 너무 큰 충격에 윤보배 여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윤보배 여사는 곧바로 최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식은 이미 감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비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보배 여사는 자신의 진짜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보배정? 윤보배입니다. 저번에 통화했던 그 사람.
지금 바꿔주세요. 그러자 김비서는 정신이 혼미한 최영식을 일으켜 세우고 윤보배 여사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아, 윤 여사님,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셨군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강만석이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제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사님, 저는 무료 상담원이 아니니까 그냥 입으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아들을 가까이 두고도 그를 몰라보고 다른 이를 자신의 아들로 착각해 온 것에 대한 회한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신덕수가 생전에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던 그 애틋한 모습과 보배점에서 냉정하게 그를 내쫓았던 기억이 뇌리를 스치자 윤보배 여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급히 닦아내고는 신덕수가 잠든 납골당으로 서둘러 갑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어찌나 탓하고 원망했는지 강만석을 잘못된 아들로 여기고 신덕수를 무정하게 대했던 일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만약 강세란 때문에 신덕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윤보배 여사는 다시금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진짜 아들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라며 신덕수의 사진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는 윤보배 여사.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천혜자가 있는 보배점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보배점을 휘젓고 다녔던 천혜자의 행위를 떠올리며 그녀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윤보배 여사는 천혜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배점으로 가는 도중 경찰에 신고까지 해두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시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며 천혜자가 물었을 때 넌 사람이기를 포기한 거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윤보배 여사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 악마 같은 사람아. 하자 천혜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윤보배 여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도착하여 천혜자를 체포하기 위해 보배점으로 들어섭니다. 천혜자 씨,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따라오세요. 아니, 여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천혜자가 애원했지만 이미 그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손길이 그녀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